2025 F1 시즌 전반기의 마지막 레이스인 헝가리 그랑프리는 치열한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에게 매우 중요한 그랑프리였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전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보다 16점 더 앞서 있었기에 후반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두 드라이버에게 모두 중요했습니다. 이미 FP 세션부터 맥라렌은 타이밍 시트의 원투를 연달아 차지하며 다시 한번 가장 빠른 팀임을 증명했지만 막상 퀄리파잉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한 건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였습니다. 샤를 본인도 이 결과를 믿지 못했고 도대체 어떻게 맥라렌보다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건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 27번째 폴포지션을 기록하고도 샤를은 메인 레이스에서 포디움에도 오르지 못하며 4등에 그쳤습니다. 피아스트리가 2번 그리드, 노리스가 3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노리스는 시작과 동시에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과 22년 전 헝가리에서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에게 밀려 첫 번째 랩 단 2번의 코너를 통과하는 동안 5등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당황하지 않고 타이어를 관리하며 원스톱 레이스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선두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투스톱을 감행한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마지막 랩까지 타이어 그립 이득을 이용해 노리스를 추월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2년 연속 헝가리 그랑프리를 우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노리스가 맥라렌에 팀 역사상 200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선물했고 피아스트리가 2등으로 4그랑프리 연속 맥라렌의 원투를 완성했습니다. 과감하게 후방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를 포기한 메르세데스가 드디어 페이스를 찾으며 캐나다 그랑프리 우승 이후 러셀이 3등으로 오랜만에 포디움의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고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이후 전혀 페이스를 찾지 못한 샤를이 4등, 벨기에에서 도입한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빛을 발한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5등, 자신의 매니저의 기어박스에 달라붙어 순위를 유지한 킥자우버의 가브리엘 보톨레토가 6등, 랜스 스트롤이 7등으로 에스턴 마틴의 더블 포인트를 완성했고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8등,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이 9등,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듯한 메르세데스의 루키 키미 아토넬리가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 몇몇 드라이버와 팀 멤버들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라리는 감독인 프레드릭 바서에게 단연 계약을 선물하며 레드불에서 얼마 전 해고된 크리스천 호너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루머를 종식시켰습니다. 새로운 계약에 대해 바서는 페라리가 보여준 나에 대한 믿음에 매우 감사하고 재계약으로 확신을 얻었다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충분히 기반을 다졌고 이걸 토대로 꾸준함과 결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레드불과 2028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탈출 조항을 통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로 드라이버 마켓에 혼돈을 불어넣었던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이 다음 시즌에도 레드불에 잔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가 끝나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한다면 탈출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베르스타펜은 벨기에에서 4등을 차지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3등을 유지했기에 더 이상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드불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그동안 다음 시즌 시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팀과 대화를 통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쯤 되면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더 생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 생각했기에 다음 시즌 거취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만약 내가 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차량 개발에 대해서 팀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입장이 확실해지면서 메르세데스와 아직 재계약을 하지 못한 조지 러셀도 조만간 재계약을 공식 발표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기 계약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와의 재계약에 대해 러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챔피언십을 우승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차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차가 메르세데스였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드라이버들은 고용 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장기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팀이 객관적으로 내 실력과 성적을 토대로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다. 물론 이건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승 가능한 팀을 찾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그리드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등 부상을 입었고 MRI를 통해 등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알론소는 FP1에 불참했고 에스턴 마틴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필리페 드루고비치가 알론소의 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상에 대해 알론소는 FP2에서는 달릴 수 있었지만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심하지 않은 부상이지만 서머 브레이크 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에어패드를 이용해서 시트 포지션을 조절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에 남은 주말 동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팀은 레드불, 레이싱불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 뿐이었습니다. 레드불은 새로운 하이 다운포스 프런트윙을 준비했습니다. 에스턴 마틴도 벨기에에서 도입한 새로운 프런트윙의 개량 버전을 준비했고, 레이싱불스는 전방 브레이크 덕트와 새로운 엔진 커버를 준비해 온도 조절에 신경 썼습니다. 주말 내내 FP 세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던 맥라렌은 퀄리파잉에서도 수월하게 타이밍 시트 최상단을 차지하며 여유있게 Q3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Q3가 시작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헝가로링의 메인 스트레이트에는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둘 다 바뀐 바람의 방향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고, 샤를은 로우 다운포스 세팅을 이용한 직선 구간에서의 이득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며 Q3에서 맥라렌을 제치고 폴포지션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번 코너 브레이킹 구간까지 샤를은 맥라렌보다 7km 더 높은 탑스피드를 기록했고, 4번 코너를 진입할 때는 무려 10km나 더 빨랐습니다. 피아스트리는 Q3 마지막 랩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8번 기어까지 속도를 올리는 게 늦어졌지만 페라리보다 더 높은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셋업을 이용해 중속과 고속 코너가 많은 이번 섹터에서 이 차이를 메꿔보려 했지만 마지막 코너인 13번과 14번 코너에서 샤를은 부드러운 감속을 하면서 스로틀 입력을 유지하는 테크닉을 보여주며 랩타임 차이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레이스에서 샤를은 첫 39바퀴 중 28바퀴를 리드하며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40번째 랩의 피트인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후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피아스트리와의 거리는 무려 37초까지 벌어졌습니다. 샤를은 무전으로 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차의 문제를 자신의 주행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였는지 샤를은 방송으로 공개되는 무전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가 아닌 차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팀에게 사과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무전을 통해 했던 말들에 대해 팀에게 사과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샤시에 문제가 있었고 이걸 레이스 도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40번째 랩부터 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해졌기에 랩당 2초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다. 손 쓸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헝가로링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헝가리에서만 9번의 폴포지션과 8번의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은 퀄리파잉에선 Q2에서 탈락했고 메인 레이스를 12등으로 완주하며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해밀턴은 매번 내가 문제였다. 정말 쓸모없었다. 팀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차는 폴포지션을 차지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기에 팀은 아마 드라이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이전에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어느 정도 감을 통해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레이싱을 사랑한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두 번째 피트스톱을 한 뒤 해밀턴을 추월하기 위해 4번 코너 안쪽을 파고들었던 베르스타펜이 휠투일 상황을 만들었고 해밀턴이 트랙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베르스타펜이 충분한 공간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스튜어드들은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을 소환했지만 해밀턴은 팀 대리인을 보내면서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베르스타펜은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부딪히지 않았기에 왜 레이스가 끝나고 조사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린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해밀턴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해밀턴에게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고 해밀턴도 그렇고 좋은 주말을 보내지 못했기에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가장 소프트한 타이어 컴파운드 조합인 C3, C4, C5가 사용되었고 후방 타이어 과부하가 심한 헝가리는 레이스 전부터 투스톱 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레이스 초반 피아스트리는 앞서가는 샤르를 상대로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하며 타이어 그립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피트인하기 직전 16번째 랩부터 페이스를 올려 언더컷을 통해 추월을 노렸습니다. 18번째 랩에 피아스트리가 피트인하고 샤르는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하며 둘의 차이는 3초에서 1.2초까지 줄어들었을 정도로 언더컷은 효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순위가 떨어진 노리스도 러셀의 뒤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예상보다 타이어 마모가 심했기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5바퀴 정도 더 먼저 피트인할 수밖에 없다는 무전이 나왔고 무조건 투스톱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샤르를 따라 피트인하며 노리스는 드디어 클린 에어로 빠져나왔고 오히려 첫 번째 타이어 세트를 예정보다 더 오래 쓰면서 길게 가져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노리스에게 원스톱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이 결정에 대해 노리스는 이미 그 시점에서 투스톱을 한다면 피아스트리보다는 7초 정도, 샤를보다 8초에서 9초 정도 더 뒤처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완벽한 피트인 타이밍을 잡는다 해도 우승은 힘들 거라는 걸 알았다. 솔직히 세이프티카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발동되지 않았기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스톱을 하자는 말에 동의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31번째 랩에 피트인에 하드타이어로 교체했고 피아스트리가 두 번째 피트스톱을 하기 전 노리스는 1분 20초대의 랩타임을 꾸준히 찍으면서 피아스트리보다 랩당 1초 정도 더 빨랐습니다. 레이스 중반 투스톱을 선택한 피아스트리는 앞서가는 샤를보다 그 앞에 있는 노리스와의 거리와 페이스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피트홀에 전달했고 맥라렌은 두 번째 타이어 세트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며 피아스트리에게 노리스와 공정한 레이스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샤르를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오프셋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노리스와도 싸울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 샤르를 추월하는 것만 신경 쓰다가 가장 이상적인 투스톱 피트인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만약 팀 결과를 위해 샤르에 맞춰 두 번째 피트스톱을 진행했다면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막판 노리스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피아스트리는 샤를보다 5바퀴를 더 달린 뒤 피트인했고 이 시점에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보다 12초, 샤를보다 5초 더 뒤쳐져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계속해서 1분 20초대의 랩타임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드타이어를 잘 관리하고 있었고 샤를은 차량 문제로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51번째 랩 1번 코너에서 손쉽게 샤르를 추월했고 남은 19바퀴 동안 노리스를 차로 따라잡기 위해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18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둘의 차이는 7.2초였고 5바퀴를 더 달린 뒤에는 4.8초까지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68번째 랩과 69번째 랩에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의 안쪽으로 추월을 노렸지만 두 번 다 실패했고 한 번은 크게 락업하며 팀메이트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마지막까지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수비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시즌 5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를 4연속 원투 피니쉬로 마무리한 맥라렌의 기세가 매서운 가운데 헝가리 그랑프리 퀄리파잉이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아마 이번 시즌 레드불이 다시 그랑프리 우승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맥라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팀이 후반기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후반기 동안 과연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